상대에게 내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는 건 어찌 보면 편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이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이제는 답변 없인 더 이상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국 끝나게 될 연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주위의 연인들을 보다 보면 저들은 얼마 안 가 헤어지겠네, 빠르면 한두 달, 길면 반년 안에 답이 나오겠다라고 느껴지는 커플을 본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대놓고 할 정도로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생각만 하고 표현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를테면 야, 너희 정말 잘 어울린다, 너희 둘은 결혼까지 꼴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느낌과는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감은 높은 확률로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많을 겁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이고, 자기만 아는 것 같고, 남자와 여자의 능력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 3가지에 대해 말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2가지 이상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그 커플은 결국엔 끝나게 될 연애를 하는 연인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에 35% 정도 차감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너와 나의 차이를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해 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산을 좋아하는데 너는 바다를 좋아해. 나는 집순인데 너는 박돌이야. 나는 부먹이 좋은데 너는 찍먹을 좋아해. 물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성향이나 취미가 같다면 더할 나위 없는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같을 수는 없고 언제까지나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느꼈을 때 그 사람과의 괴리감이 느껴지는가, 아니면 사람은 다 다르고 너 역시도 그럴 수 있다라며 이해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현재 둘의 사이를 반영해주는 척도입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나와 그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그 말은 즉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는 소리예요. 처음엔 당신을 이해하는 것 같았으나 그 마음이 점점 퇴색한다면 100% 빼박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 드러나죠.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더 이해하려고 해요. 관심받게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든지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죠. 너와 나의 차이를 인정함은 특히 연인들 사이에선 관심의 표현이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난 부먹이 싫은데 탕수육 소스를 들이붓는 여자친구를 싫어하기보다 부먹의 색다른 맛에 빠져보려 노력하는 남자친구가 멋지겠죠. 결국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때 발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나의 연인이나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돼도 이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번째,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디서 약을 파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맞아요. 첫 번째 주제에도 말했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둘 사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단단하게 해줄 요소임엔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너를 이해해 라는 일절의 표현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상대를 이해함과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어떠한 바램도 갖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상대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표현하는 건 선물을 주고 보답을 바라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했는데 너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이해 못해줘? 라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상대에게 내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는 건 어찌 보면 편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나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이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이제는 답변 없인 더 이상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상황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변명 같은 답변보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그 후에 질문하면 그때 나의 입장과 생각만 말해주면 됩니다.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이해한다면
굳이 변명 같은 말을 늘어놓지 않아도 상대는 나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일 확률이 높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만큼 상대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벌써 답이 나왔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 자신의 가치도 깎아먹는 사람이에요. 하늘 보고 침 뱉기죠. 결국 상대를 상처 준다는 말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얼굴인 건 당연하겠죠. 가장 단순하지만 이만큼 정확한 답을 내는 조건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순간이 아닌 그 사람 삶의 전반에 걸친 표정을 보면 돼요. 말했듯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상대 역시 그럴 테고, 상대의 표정에서 행복이 느껴진다면 나 역시도 행복하다는 소리예요. 거울처럼 서로를 투영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을 정말 잘 표현해 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너를 알고 싶어 시작하지만 결국 나를 알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고 당신의 연인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